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홍장원 차장하고의 얘기 중에 거짓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유난히 변호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홍장원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와, 난 그 진짜.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. 이 사람이 절대 회유가 안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송 작가가 나중에 외환죄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. 라고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원래 홍장원도 4일날 해외 출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라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 사안을 들은 거예요. 이거는 뭔 의미냐? 그 4일날 하려고 하는 해외 출장의 의미가 우크라이나일 것이다라는 짐작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다음에 계엄이 일어나야 되는데 홍장원한테 뭐 해외 공작에 대한 뭔가를 하나 던져줘 놓고 급하게 12월 3일에 갑자기 국내 계엄에 관련된 걸로 또 연락을 한 거야, 윤석열이. 그래도 왜 조태용도 있는데 직접 했냐? 아우, 나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. 처음에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. 그러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아서 연락을 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은 했네요가 된 거야. 이게 얘가 꼭 증언을 이따위로 해 말을 바꾸니까. 처음엔 전화한 적이 없다 그랬거든. 아이고 여기 조태용 원장도 있는데 내가 왜 1차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겠습니까? 이게 처음 증언이었어. 그치. 나는 홍장원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. 심지어 홍장원이랑 나랑 전화한 기록이 있는지 전화 서버 압수수색 해봐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. 내가 보기엔 나왔어. 저 나왔는데요? 통화 내력이 나왔어. 그러니까 이제, 아, 그래? 이제 개무시를 하고 그럼 전화한 거야 내가? 그러면서 난 조태용이 외국 가 있는 줄 알았지. 그래서 내가 홍장원이한테 했지. 그래서 내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?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.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홍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조태용 원장 말은 다릅니다. 윤 대통령이 어디냐고 물어서 공관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갔냐고 대묻자 내일 간다고 답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홍 차장한테도 그 원장이 부재 중이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잖아요.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야.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못 써. 아우 일단 해놓고 들키면 그랬어? 그거 무시하고 새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. 아이고. 아니 이런 성의를 갖고 이런 변호인단을 갖고 재판에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? 그냥 저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거짓말을 했건 나중에 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던 간에 굳이 자기가 그걸 뒷수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곤란에 처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왜? 주변에서 알아서 다 무마시켜줬고 그러니까 뒷수습을 해줬던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대통령을 하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나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서 늘 그렇게 했던 대로 한 거야. 왜? 그 뒤에 검찰이 뒷수습해줘. 기레기들이 포장 제대로 잘 해줘.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의식을 한 번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뒷수습이 어떻고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. 당연하지. 그렇지 직접 수습한 적도 없어. 없으니까. 공훈이나 영철이 같은 애들 다 해줬으니까. 동원해가지고 아니 근데 직접 하라 그러면 또 못할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안 살아왔다니까.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자기가 뒷수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. 왜? 알아서 변호인들이 해줄 거고 알아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줄 거고 알아서 기레기들이 써줄 거거든. 문제는 박근혜 밑에는 비서실장 그 할아버지 이름이 김기춘? 김기춘 같은 놈이 있었기 때문에
걔가 어찌됐거나 세월호 관련한 또는 각종 의혹 관련한 것들을 막아냈어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. 근데 얘가 그만두고 나니까, 그리고 그 똑똑한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바로 탄핵 쳐맞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진짜 자기가 제대로 된 부하를 세워서 똑똑한 놈을 세웠으면 이따위로 허술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실패한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이런 우왕좌왕하는 실수는 안 할 거라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모질이 밑에 모질이 모인다고. 윤석열 밑에는 이 사태를 총괄해갖고 이걸 정리해서 진행해줄 만한 똑똑한 놈이 없어요.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정진석입니다. 지금 추가 증언이 나왔어요. 3시까지,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선언하기 직전까지도 분명히 전진석도 같이 있는 걸 봤다라고 경찰청장이 인정을 했어, 증언을 했어. 근데 정진석이 자기는 모른다 그랬잖아, 계엄에 관련해갖고. 현장에서 봤대, 정진석을. 어?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친구 일을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야 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러고 도망갔다가 증언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해갖고 어떻게든 구속 안 당하게끔 이 사태 그 구속을 막는 데서는 몇 번 얼굴을 비쳤어요. 정진석이가. 막상 구속되고 나니까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.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내란 공범으로 공범이죠. 조만간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철컹철컹. 야.